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결정하기, 결정장애 극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이제 결정을 자꾸 미루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죠. 뭐 저도 그렇게 막 결정을 빨리빨리 막 해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을 갖다 작은 것도 잘 못하고 소위 이제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하게 이제 일단 메뉴 결정 안 되는 거죠. 뭐 먹어야 돼 이런 거 잘 결정 안 되고 옷도 혼자 사러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꼭 누가 같이 가서 뭐 괜찮다고 해줘야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두고두고 불안해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늘 옳은 결정만은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좀 이렇게 제대로 신속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나? 결정장애 따위는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결정을 잘못 내려서 이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편한 걸 쉽고 편한 걸로 결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늘 그렇잖아요. 이제 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좀 피하고 싶고 이왕이면 좀 쉽게 가자. 그런데 이제 그 쉬운 길이 결국에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길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거 사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해볼까 하다고 이제 꼼수를 쓰다가 더 시간 많이 걸리고 뭐 돈은 돈대로 들고 노력은 노력대로 들고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 많죠. 뭐 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 이제 회사라면 보고서를 쓸 때도 이제 좀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막 그 딴 데 있는 자료 막 긁어다 붙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제대로 못했다고 막 욕먹고 이제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건 이제 편한 거를 추구하는 건데 그런 편안한 길에 지름길에 유혹당하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팩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결정 내리기 쉽죠. 직원들 평가할 때 숫자 다 오류나 있으면 그거 갖고 평가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정 내리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카페를 차릴 거냐 말 거냐 막 상권 분석할 때도 그 뭐 예상 뭐 수익이나 뭐 임대료나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구조 자체를 내가 잘못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정보를 잘못 갖고 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편견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원래 공대 출신은 마케팅 안 맞아 이런 거. 그래서 공대 출신은 마케팅 쪽으로 안 집어넣고 우리는 공대 출신 안 받습니다. 내가 이제 마케팅 팀장이요. 막 이러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개인적 편견이죠. 그리고 원래 여자 힘들어서 여기서 못 버텨라고 하는 거. 그러다 좋은 직원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잘못된 판단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잘못된 사실이나 그다음 이제 편한 길 찾고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어떤 계속 결정을 잘못했는데 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특정 행동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렸나. 그 원인을 찾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든지 뭐 진짜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결정들을 선택들을 하잖아요. 진짜 아침에 지금 나가서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사무실을 갈 거냐 아니면 집에서 신문 보면서 간단하게 뭘 먹고 갈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알람 눌러놓고 자 10분 더 잘 거냐 아니면 지금 벌떡 일어날 거냐 이런 거 갖고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안정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내가 객관적인 지금 시각으로 보고 있나? 이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관점 자체가 이제 뭐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돼 있으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팀을 다시 짜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정말 능력대로 이 일을 잘 해낼 사람들이 객관적 시각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마음먹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들, 좋아하는 직원들부터 이렇게 챙기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내가 객관적 시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자기 실력.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을 지금 준비를 시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체력과 어떤 두뇌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지 자기 실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막 의욕만 가지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지금 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력이 어느 수준이라는 거,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레벨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담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건 반드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래야 돼. 물론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잘못할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데는 아주 작은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빨리빨리 탁탁탁탁 결정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담 갖지 않는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온라인에서 뭐 옷 같은 거 살 때 뭐 그냥 2, 3만 원짜리 뭔가 뭐 주방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산다 이러면 그냥 뭐 1, 2만 원짜리, 2, 3만 원짜리는 빨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잖아. 스스로한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잘못 사봤자 1, 2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부담 없이 결정하는 어떤 습관이 붙으면 더 큰 결정도 나이스하게 빨리 일단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근육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 자신을 믿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근거를 모으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그러니까 근거를 모아야지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모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팩트를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세미나를 이제 한다. 이제 유세미 직장 수업에 이번에 이제 1기 세미나 시작합니다. 이제 12월 2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12월 28일 1기 때일지 아니면 1월 5일 2기 때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세미나를 할 때 이 세미나에 내가 참석할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팩트를 모아야 되냐. 기존에 그러면 유세미 작가가 코칭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기존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세미나에 참석할지 말지 기존 강의를 보는 어떤 그런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 강의를 보면 거기 팩트로 나와 있잖아요. 강의를 하는 어떤 스타일이다. 이게 나하고 맞을 건지 나한테 도움이 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봐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조언을 구하는 거죠. 누군가 나의 멘토한테 이런 세미나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내용, 커리큘럼은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한테 구해야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되고 정말 믿거라 하는 그런 사람한테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리스크나 장단점을 자기가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세미나를 들으면 일단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비용이 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일주일에 참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제 얼마 또 세미나 하면서 제가 미션을 주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과제 내고 숙제 내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막 피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단점이지만 장점으로는 한 해 계획을 정말 알차게 잘 살릴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을 써놓고 비교를 딱 해보면 이걸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대안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어쨌든 결정의 책임자잖아요. 본인이 결정의 책임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결정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를 제대로 머리에 떠오르게 하려면 글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글로 이렇게 써보면서 이게 만약에 지금 결정한 거 내가 이제 이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이직이 지금 가서 후회를 한다든가 원래 기존의 직장보다 뭔가 이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 글로 쓰고 그 밑에다 그러면 뭐 다른 또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나의 어떤 경력에 흠이 안 가게 하려면 1년 이상 어떻게 버티겠다는 둥. 뭐 아니면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하겠다든 뭔가 이렇게 대안을 써보는 게 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좋은 컨디션일 때 이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컨디션이 나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배가 고프거나 너무 피곤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자체를 이제 올바르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우리가 이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이제 예민해져 있을 때는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고플 때 왜 우리 이제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뭘 시켜 먹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배달 음식을.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내가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연말, 연초 이럴 때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하죠. 공부를 하기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분이 이제 이럴 때 어떤 이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본인한테 딱 맞게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조정하셔서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옳은 결정. 그때 그 결정 참 좋았어. 그 결정을 참 잘한 거야. 라는 결정들이 많아지고 결정장애 혹시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좋아지는, 많이 극복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